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기념식 및 4개 협의회 합동통일강연회의 사회를 맡은 남미 서부협의회 간사 김승준입니다. 25개국이 참석하는 행사로 준비를 하다 보니 시차 등을 잘못 계산하여 30분가량 행사가 지연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재외동포 여러분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덴버협의회, 중미카리브협의회, 브라질협의회, 남미서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통일강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영상, 국성구 덴버 협의회장님의 개회사, 백이찬 사무처장님의 기념사, 윤상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의 축사,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2부 통일 강연회는 마크 피터슨 브링엄영 대학교 한국학 교수께서 평화통일, 한국의 평화적 전통에 기반한 접근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자를 제외한 참석자 분께서는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기념식 및 4개 협의회 합동통일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다음은 덴버 협의회 국순구 협의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덴버협의회 국순구 회장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진화로 아주 편하고 누구나 쉽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 회의도 하고 강연회도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주 지역 4개 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합동 강연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주 지역 4개 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합동 강연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마크 피러슨 박사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미국인이시면서도 한국말을 한국인보다 더 잘하시는 분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주제는 평화적 전통에 기반한 평화통일입니다. 특별히 남미 지역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지지 확산과 공공외교에 힘쓰시는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연을 해주시는 마크 피러슨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축사를 보내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백이찬 사무처장님과 귀한 시간을 나누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주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윤상수 총영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중미 카리브 협의회 오병문 회장님, 남미 서부 협의회 정유석 회장님, 브라질 협의회 김요준 회장님을 비롯한 각 협의회 간사님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강연회에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실 남미 서부 협의회 김승준 간사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순구 협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백이찬 사무처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차 및 일정상의 사유로 영상으로 기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백이찬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선구 덴버 협의회 회장님, 김요준 브라질 협의회 회장님, 오병문 중미 카리브 협의회 회장님, 정유석 남미 서부 협의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신 서정인 주 멕시코 대사님, 장명수 주 아르헨티나 대사님, 윤상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 김학유 주 상파울로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기념식에 이어 평화 통일 강연을 진행해 주실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교 교수님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덴버, 브라질, 중미 카리브, 남미 서부 4개 협의회가 합동으로 기념식을 열고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2년 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27년 동안 해외 곳곳에서 자유와 정의, 평화가 보장되는 자주적 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분투했습니다. 102년 후에 우리는 애국 선열들의 피와 땀, 헌신을 기억하면서 평화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선적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평화가 이룩될 때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통일도 가능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협의회들은 평화통일포럼, 문해공모전, 의원대상, 종전선언, 지지서명 촉구 등 다양한 평화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한미 외교안보 장관회의,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개최하면서 한미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형성 과정에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과 재외동포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분단으로 아직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정전 상태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선조들이 해외 곳곳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했듯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제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이찬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사회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윤상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연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수 총연사입니다. 존경하는 덴버 협의회 국승구 회장님, 중미 카리브 협의회 오병문 회장님, 남미 서부 협의회 정유석 회장님, 또 브라질 협의회의 김효준 회장님, 그리고 미주 지역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통일강연회라는 뜻깊은 행사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덴버 협의회를 포함한 미주 지역 4개 협의회가 이 지역의 그 많은 동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시간에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폐쇄되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었고 또 많은 우리 동포분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스몰 비즈니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최근에는 다행히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직 상황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미주 전역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덴버 협의회를 비롯해서 각지의 민주평통 협의회가 대면 비대면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그동안 개최해 왔고 또 지역사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계속적인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개 협의회가 공동으로 온라인 행사를 갖게 된 것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기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는 그 유타의 브리검영 대학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크 피터슨 교수께서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셨고 저희 총영사관과도 시조대회 개최, 한국학 강연 등을 통해서 긴밀히 협력을 해왔습니다. 아직 제가 부임 후에 유타를 방문하지 못했는데 교수님을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뵙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번 강연회를 수락하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평화통일, 한국의 평화적 전통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간 대화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에도 북한의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끈기 있는 노력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평화적 전통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금년도에는 의미 있는 결실로 다가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4개 협의회와 또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행사를 통해서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기원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상수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정부 수립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념식을 마치고 2부 평화통일, 한국의 평화적 전통에 기반한 접근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마크 피터슨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동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브링엄영 대학교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정외지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시아학회, 국제한국어교육협회, 한국어 교사 미국협회 등의 회원과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덴버 회장님, 국승구 회장님 감사하고 또한 이번에 배기찬 사무처장님 계신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국말로 배가 합니다. 해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기찬하고 일가 아닌가 좀 생각한데 또한 샌프란시스코 우리 조영선님께서 윤상수 선생님 좀 언제 빨리 만나기로 좀 기원합니다. 네. 또한 허영환 제 친구분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여기 요새 모두 줌으로 강의를 하는 거 배웠는데 유튜브에도 있다고 들었고요. 또 여러분은 여기 덴버 근처 미국, 북미, 중미, 남미, 브라질까지 또 유럽에 누가 있다고 또 한국에도 누가 있다고 그런데 좀 희한한 이름이다. 우리 현 세계에 좀 줌하는 거요. 제 스크린을 쉐어링 해가지고 어디죠? 여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PPT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좀 할게요. 오늘 주제가 한국의 평화적 전통에 기반한 접근으로 한국 역사, 한국 평화 통일 준비했는데 난 원래 통일 관계는 연구는 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정치가들 하시라고 난 역사를 한다고 또한 어떻게 통일을 장래에 미래에 공부할 수 있느냐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난 의심하는데 근데 이번으로 기회가 있어서 난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장래는 역사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역사로 제가 본 한국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여기 음양을 좀 봅시다. 음양이 보통 남녀 밤과 낮, 여름과 겨울 좀 생각하는데 평화와 전쟁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양으로. 이 관계로 한국의 전통이 전쟁입니까? 아니면 평화입니까? 우리 아까 20세기 임시정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20세기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쟁도 많고 근데 우리 한국 친구들 많이 한국 역사는 전쟁의 역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침략이 많이 당했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반대로 이 음양에 있어서 나는 이 평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한국의 평화로운 역사를 보면서
장래의 통일 관계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물 밖의 개구리 정회지와 The Frog Outside the Well 하는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유튜브에 영상 한 여러 것을 아주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요약해서. 사실은 영상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10분, 15분 걸리는데 오늘 열 몇 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빠르지만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제 강의한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 우리 한국서 그렇게 안 배웠다 하실 거예요. 네, 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배우신 것 가운데 아직까지 시민사관 남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이 시민사관을 조금 분석을 해서 이 시민사관을 통해 배운 역사를 좀 떠나서 새롭게 우물 밖의 개구리처럼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것을 좀 들어주시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 혹시 조금 더 깊이 아시고 싶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 유튜브 채널의 홈페이지인데 한 80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자주 보시면은 하나하나씩 제가 오늘 발표할 거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역사는 50년 동안 공부해 왔다가 제 나이는 76살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56년 전에 갔었습니다. 한국에 65년도. 그러니까 제 미국 나이 76살인데 제 한국 나이는 56살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한국 나이, 미국 나이 1년 차이잖아요. 나는 20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난 56살짜리인데 그동안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점점차로 제가 배우는 것이 좀 잘못된다고 좀 생각돼요. 여러 가지로 시민사관도 있고 다른 의견이 틀린 거 있다고 좀 발견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3-4가지는 있었다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6, 7개 있다가 했고 지금은 탑 10, 10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씩 우리 영상에 유튜브에는 비디오 영상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 빠르게 좀 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통일 관계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한국의 유일한 평화로운 특점 하나는 왕조가 오래 가는 것.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긴 역사에다가 왕조가 3개밖에 없는 거 없어요. 물론 저 앞에는 삼국시대도 삼한시대 뭐 있긴 있지만 큰 왕조가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는 아주 여러 개, 10개, 20개 있는데 그 대신에 한국에는 왕조가 7년 가고 500년도 가고 500년도 가는데 이거 특수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뭐 난 이거 강의하면서 어떤 분은 인도 어느 구석에 7년 가는 왕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인도는 전체 아니고 또 유럽이나 어디나 7년, 500년까지도 가는 왕조가 없어요. 또 세계는 500년, 500년, 7년 하는 거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 예를 들면은 중국을 비교한다면은 중국의 왕조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또 제일 긴 것은 300, 400년인데 전령 가는 거 없어요. 뭐 옛날에 상나라, 시아나라는 이거 신화입니다. 진짜 그거 좀 믿을 수 없어. 진짜 역사로 본다면은 긴 왕조는 한국처럼 없는데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리스나 이집트나 다 보면은 왕조가 비교적 짧아요. 100년, 200년, 평균은 200년 정도 해요. 한국은 500년, 7년. 둘째, 왕조가 넘어가는 거 평화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배운 거하고 좀 다를 거요. 근데 제 보기에 가야서부터 신라로 넘어가는데 그 신라 왕이 가야 왕을 죽이는 거 아니고 또 그 지배층을 죽이는 거 아니고 오히려 포용했습니다. 흡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유신 있잖아요. 김유신은 위대한 화랑, 위대한 신라 통일 장군 했잖아요. 그 사람 가야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가야의 마지막 왕, 마지막 장군이신데 그 사람은 신라로 넘어갔다가 같이 진골했습니다. 성골, 진골, 이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가야 사람은 제일 밑에 들어온 거 아니고 제일 위에 들어왔습니다. 그 지배층. 또 신라에서 고려한테 넘어가는데 후고구려 신라를 보호자로 했습니다. 후백제에 대해서 17년 동안 싸웠다가 그 다음에는 신라는 고려한테 흡수했었습니다. 평화롭게 넘어갔다고 좀 생각됩니다. 고려도 조선한테 가는 것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화스러운 거예요. 이성계 장군이 뭐 어디 임마도인가 야루 압록강 중간에 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개성에 가는데 정권을 잡을 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몇십 년 걸렸습니까? 아닌데요. 하루 오후 정권을 잡았습니다. 4년 동안 준비하다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지요. 이것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왕조가 넘어가는 거 두 가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왕조 설립하는데 전쟁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년 걸린 것도 있고 몇십 년 걸린 것도 흔해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또 몇 사람 죽었습니까? 뭐 다른 나라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죽는 거 있습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이 평화로운 전통 한국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침략. 제가 처음 한국 갈 때 어디 가지나 침략이 많이 당했다. 우리 불쌍한 민족인데 침략이 많이 당하고 이런 소리 들었는데 내 연구로 본다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진왜란은 컸어요. 임진왜란이 그 당시에 세계 역사에 제일 큰 전쟁이었을 거예요. 제일 많은 피해자 있었을 거예요. 또한 몽골 때도 한국 땅은 많이 고생했는데 근데 정부가 무너지지 않고 고려 왕조, 조선 왕조 계속 유지했다는데 아주 놀라운 겁니다. 제 보기에는 중국은 한국을 한 번도 침략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반대한 의사가 있을 것 같지만 당나라, 신라나라 연합해서 통일 시대는 그때는 내가 그것은 중국의 침략이라고 안 봅니다. 침략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침략이 있어요. 난 침략을 좀 많지 않다고 좀 봅시다 해요. 마찬가지로 북쪽에 기탄하고 여진하고
그것은 사소한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을 좀 버립시다. 그겁니다. 네 번째, 이것 좀 희한한 겁니다. 또 어떤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를 침략을 안 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창피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있어서 평화스러운 세기, 평화스러운 지구에 한국은 모범적인 평화스러운 나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제가 속도가 빠르죠. 이거 빨리 가는 건데 이것은 하나하나씩 1시간, 2시간씩 강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영상을 보시면 비디오 보시면은 짧게도 10분, 15분, 20분짜리가 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희한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은 깊이 이해가 안 간 것 같은데 한국하고 북쪽에는 중국도 있고 중국은 그 당을 잡기 전에 만주당 있었는데 하여튼 압록강이 경계선으로 천년 가는 경계선이 이 지구에 제일 오래되는 경계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럽에 보세요. 유럽에는 경계선은 움직여요. 영국이라도 영국 내에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스하고 아일랜드하고 경계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은 프랑스를 일부 잡았잖아요. 옛날에. 그 경계선은 움직이는 거예요. 독일 보세요. 독일의 경계선 어디냐 물어보면은 역사에 따라 아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 경계선이 안 움직이는 것은 천년 동안 상당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둘째 오래된 경계선이 중국과 월남 사이에 한 강도 있는데 그것도 오래됐고 한 900몇 년 되는데 근데 두문강 저기 조선시대부터 오래된 경계선도 뭐 둘째, 셋째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어서도 한국은 제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20세기를 좀 조금 떠나서 길게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왕릉 도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러 번 미국 교재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 답사 세미나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20번 이상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중요한 장소도 가고 또 여러 교재 쓰는 사람들 어느 때 이곳에 와 있었어요. 이곳에 어느 곳이냐면은 경주 오릉입니다. 혁거세 왕릉입니다. 이것에 써 있으면서 제가 한 20명 정도 미국 학자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교수님, 나는 고고학자인데 이 왕릉은 언제쯤 독을 당했습니까? 이 질문인데 제가 이 왕릉은 독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또 같이 우리 한국 학자들 아니 독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요 독을 하는 일이 아주 흔한데 독을 했을 거요. 우리 안 해요. 그 고고학자들 분석을 할 때 발견할 때는 저기 왕관도 있고 금 다 있고 보석 다 있는 거요. 훔쳐간 거 안 해요. 그 사람이 참 놀랐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중동, 애굽 거기서는 도구를 아주 흔해요. 도구를 아는 무덤을 못 찾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한국 역사는 평화로운 역사다 강의를 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배두순 교수 이것은 당신의 이론을 지지되는 거야.
한국에는 충분한 혼란이 없어서 임진왜란에도 임진왜란 때 조선 왕릉을 2개를 좀 훔쳐가는데, 그런데 크게 모든 왕릉을 훔쳐간 거 아니에요. 위군들, 일본군을 좀 쫓아내고, 일본군은 밤마다 자기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평화롭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7번째, 선비 문화. 선비 문화를 한다면은 선비는 사무라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선비하고 사무라이 비교한다면은 난 이 사진 2개 골랐는데, 하나는 선비가 혼자서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자입니다. 또 사무라이는 뭐예요? 무기를 갖고서 싸우는 사람이고 어느 것 좋아요?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선비는 또 좋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코리아 타임스에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2번 코리아 타임스에 내는데, 얼마 전에 선비 not samurai이라고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이 한국의 선비 문화, 아주 사무라이 비해서 완전히 우수하다고. 또한 재밌는 게 우리 미국 속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있잖아요. 붓은 칼보다도 힘세다 있잖아요. 네. 8번째, 정부는 문신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한국에 문신도 있고 무신도 있고, 문무는 양반이죠. 또 왕궁 앞에서 동쪽,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이면은 문반, 왼쪽, 서쪽이면은 무반. 이 둘은 양반이 되는 건데, 둘이는 있는데, 문무 있는데, 근데 균형이 있습니다. 또 힘은 그 문신한테 있는 것은 좀 틀림없습니다. 그 문과 급제자는 무과 급제자보다도 우수하다고 아주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신의 중심으로 정권하는 것이, 정부 일하는 것이 좀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번째, 노비. 노비는 어디 가지나 좋은 일이 아니죠. 미국 노비 제도도 노예 제도도 창피스럽고, 한국의 또 노비 관계 어떤 일이냐면은 지배층이 바꿈이 없어서 아래층 노비도 바꾸는 것도 해방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의 안정성에 있어서 불면이다 한 거예요. 올랜도 패터슨이라는 학자, 하버드 대학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은 Slavery and Social Death이라는 책 썼어요. 그것은 비교 각국에 어디서나 있는 것에 역사, 노예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한국의 노비 제도가 제일 길고 긴 끊임없는 사슬이다, 연쇄다 하셨어요. 한 1500년이나 1200, 1300년이나 노비 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배층도 큰 변화가 없다고. 제가 아까 평화로운 왕조가 넘어가는 것, 같은 지배층이라고 좀 주장하는데, 밑에 층도 해방은 없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어디서나 찾으면은 처음에는 포로입니다. 포로. 미국 노비도 포로입니다. 아프리카 전쟁 가운데 포로입니다. 백인이 아프리카 가서 흑인은 다리를 잡고 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기는 왕한테 너의 포로를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겁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에 전쟁에 친 국가들, 그 사람들이 노비가 됐었죠. 근데 그의 후손들이 고려시대의 노비가 됐었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이 조선시대의 노비 됐었습니다. 그 사슬을 깨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노비 제도도 안전성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10번째, 성씨가 많지 않다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케미박이죠. 케미박 21%, 15%, 9%, 45% 케미박이에요. 최정은 55%, 5%인데 이거 모두 합치면 55%인데 그 다음에는 조강윤 임장 되고 그 다음에는 신유한 오서씨 되고 그 다음에는 천씨, 권씨, 황씨, 안씨, 송씨 1% 내지 1.5%는 이것은 일본하고 같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제일 흔한 성은 사토입니다. 1.6%인데 그 다음에 수즈키, 그 다음에 타카시, 그 다음에 타나카. 근데 한국에는 250성 성씨가 있는데 250인데 일본은 몇 개 성이 있습니까? 10만 개 이상입니다. 중국은 조금 한국도 비슷한데 일본과 떠나서 중국에는 왕씨, 리씨, 장씨는 한 7%씩이에요. 근데 왕씨, 리씨, 장씨 합치면은 20%밖에 안 돼요. 김까지는 안 됩니다. 김은 21%인데. 미국은 스미스 제일 흔한데 1% 안 돼요. 스미스, 윌리엄스, 존슨 제일 큰 성씨를 다 합치면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얼마나 특이해요, 그거. 독일에는 뮬러는 1%도 안 됩니다. 스웨덴에서는 요한슨은 제일 많은데 2.5%. 멕시코 헤르난데스 4%. 이란이라도 모하마디 1.25%밖에 안 됐는데 웨일즈에는 존 씨가 많아요. 14%예요. 월남은 좀 예외한 거예요. 윈 씨가 38%인데 근데 그거 가짜입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왕가는 윈 왕가인데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누구나에게 줬어요. 좋은 일 했으면은 너도 윈 씨예요. 너도 윈 씨예요. 너도 윈 씨예요. 이렇게 하는데 역사 깊은 거 안 해요. 월남이. 그러니까 한국은 이 특수한 거예요. 또한 이거 다시 본다면은 소러볼에서 나오는 성씨는 개미박, 최정, 배, 손 하고 솔하고 석. 그 소러볼 성씨는 아직까지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주에다가 개성으로 갔고 개성에다가 솔로 한양으로 갔고 이렇게 유지된 거예요. 개미박은 다 왕가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왕씨를 죽이는 거예요. 그 왕조가 끝날 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일본 여학생 하나 만났는데 이름은 후지와라입니다. 나는 후지와라 옛날 해안 시대 왕가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네 아주 자랑했죠. 제가 아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없어버리고. 한국에는 고려시대 왕씨를 좀 죽였는데 근데 전체를 죽이지는 않아요. 왕씨는 조선시대에도 성공했습니다. 한 10명 정도는 문과 급제했고 교술도 했고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백제의 왕가, 백제의 지배층은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 한국에 남는 백제의 성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은 가야,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아주 평화스러웠다고 좀 주장합니다.
오케이, 난 그 탑 10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작성하고 나서는 야, 조금 더 있습니다. 나는 전쟁, 한국에 종교 전쟁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그렇게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는 다른 세상, 이 별세 가야 되고 혼자 살고 이런 건데, 유교는 가족, 관계, 정치, 사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쟁할 만거요. 근데 전쟁이 없어서 놀라운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본다면은 종교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많을까. 저기 아일랜드에도 얼마 전때까지 있었어요. 중동에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종교 관계 전쟁이 없다는 것은 한국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다 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째도 하나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전쟁에 있어서 한국은 빨리 회복한 거예요. 나는 이것은 임진왜란 관계로 공부해 왔는데, 난 임진왜란에 회복됐다는 것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임진 전후의 사회가 좀 똑같았어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100년 이후로 유교 사상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때문이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유교 사변 때는 한국은 재생에 5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고 많이 이 전쟁에 회복됐다는 것을 생각됩니다. 한국의 특점이 전쟁을 빨리 회복된다는 거. 몽고 때도 회복됐다는 것은 빠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선 왕조 설립하는 거라고 제 보기인데, 그러니까 12개를 합치면은 탑 10이라고 아니하고 12 pillars, 그러니까 기둥은 12개, 이 집처럼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이런 기둥으로 좀 생각해 가지고 한국 역사에 평화로운 기둥을 갖고서 장래의 한국의 통일 관계는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 거예요. 이것은 제 오늘 강의의 중심입니다. 좀 하나하나씩 또 봅시다. 통일하는 것이 12개 기둥. 첫 번째, 왕조가 오래오래 가는 것. 이것은 한국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장거리 역사에 본다면은 이북에 이렇게 분단됐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70년 됐지만은 역사상의 한순간이 되고 한국은 통일하다는 것은 원칙이에요. 또한 왕조 평화롭게 넘어가는 것, 이번에도 평화롭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평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또한 한국에는 큰 침략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데, 침략이 있을 때는 아주 커다란 거예요. 임진하고 또한 6.25 사변 때는 침략이지만 외세 침략 아니고 한국 내의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침략이 가능하고 아주 피해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오히려 한국의 평화로운 침략이 많지 않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로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거, 남한은 북한을 침략하지 말자. 정치적인 방식으로 합시다. 중국하고 국경 지켜야 돼요. 나는 군인들하고 몇 번 세미나도 했는데, 그들이 염려한 것은 혹시 북한에 떨어지면 중국이 들어오는지 걱정한대. 중국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북한을 완전히 잡는 거지. 아니면 국경에는 100km, 국경에는 50km 좀 잡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도록 우리
남한 사람 북한 통일되면은 중국 사람은 그 압록강에 넘어오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덤을 다 독을 하지 않았던 거 제 생각에는 김일성의 무덤이 있을 거예요. 저기 북한에. 그것은 뼈를 헐어버리고 없어지 버리고 하는 것보다도 역사상으로 유지하는 거 오히려 평화스럽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 의견인데. 선비문화는 교육의 전통이에요. 어디까지나 이북하고 통일되면은 교육상으로 그들이 그동안 교육을 좀 바꾸보고 새로운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탈북자 몇 사람하고 상의를 했는데 탈북자들이 북한의 교육, 북한의 역사 교육 아주 부족해요. 그렇다고. 역사 교육은 김일성 가족 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으로 북한을 좀 통일한 후로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또 문신으로 하지 맙시다. 무신으로 하지 맙시다. 문신으로 민간인의 정권으로 북한 영토이라도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노비 제도는 어떻게? 노비 제도는 북한에서는 말을 많이 해요. 북한에 박물관 가면은 제가 간판을 봤는데 여러 박물관이 있는데 옛날 한국의 봉건 시대의 노비 짐승과 똑같이 대우를 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북한 사회 국가에 노비를 해방하고 완전히 이렇게 한 소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들이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노비의 제도를 좀 올바르게 봐야 된다고 좀 생각됩니다. 저기 성씨가 많지 않다는 거. 이북에도 김이박입니다. 이북에는 다른 여러 성씨가 아니고 남한과 똑같이 성씨들 아주 흔한데 그것은 아주 강하게 우리 한국 영토는 일가입니다. 한국 가족은 일가입니다. 이거 좀 제 의견인데 또한 종교 전쟁은 한국에 없어도 이데올로기 전쟁 있죠. 유교 사변은 이데올로기 관계인데 이데올로기 관계는 공산당 죽여야 된다고 하지 말자. 전쟁은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지 않기로 평화로운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 자신 있게 빨리 이북 땅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제가 12 기둥, 통일의 기둥이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있으면은 제 근본적인 이론을 싸우지 맙시다. 오히려 그 영상을 보세요. 설득력이 있는지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든지. 근데 오늘 좀 토론이나 질문을 제가 환영해요. 기본적인 이론이 틀렸다 안 맞는다 하는 것보다도 그 이론은 맞다고 일단 합시다. 그것으로 통일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으로 좀 질문 문답을 좀 해봅시다. 이것으로 제 준비한 것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어로 이렇게 그 미국 하버드대 박사님께 이렇게 강연을 들으니 정말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과 저희 평화 통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음소거 기능을 해제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다 볼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기- 채팅으로 들어오시면은 또 도움이 또 되고. 저기 예, 브라질 맞습니다. 협의회 나성주 간사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우리 마크 피터슨 그 교수님께서 참 좋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평화로운 나라였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세 번째 피해자 의식 버리기가 이제 제일 공감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선배나 아니면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쭉 교수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가 홍보 같은 경우가 과연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의 어떤 그 홍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마크 피터슨 교수님은 만약 하나 국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쪽에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나 이런 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예, 그 예. 관계로 한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예. 한국의 속담이라고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나는 이것은 옛날 사람, 이것은 피해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은 새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지금 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정신을 좀 버립시다 하는 것이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성주 간사님 답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문하실 경우에는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과 이렇게 좀 대면 화상이라도 대면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얼굴을 보고 싶어요. 예, I was 예, 음소거가 다시 됐습니다. 음을 다시 켜주세요. mute. Okay. 예, unmute 됐습니다. 했는데, 네, 오케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I put the 올렸어요. 거기에 보셨는지 그 메시지에 채팅에 올렸거든요. Oh, where do 근데 you anyway, think? Where do yeah, you I think did. Yeah, strength okay. number 12 Did you read comes it, Professor Peterson? Anyway, my question, 제 질문은 그 number 12에 있는 겁니다. Number one, your perspective of a Korean history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positive 스피릿이 너무 감사해요. 네. We always beaten down by, while we, as you said, while we are, 한국에서 교육하는 받는 동안, we didn't have the positive, energetic, or what can you say? That kind of the approach was not really upon us. 그런데 지금 listening to your the perspective 너무나 감사합니다. Especially as a foreigner, that's wonderful. Okay, going on to the 12 pillars of the reunification, Korean 그 strength를 보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what do you think, or that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amazing한 파워가 그 전쟁 직후에 이런 나라는 없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5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부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퍼스펙티브로 보고 comparatively 보면은 한국 같은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 스트렝스가 어디에서 왔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Yeah. 그게 네. 그리고 how will that help our unification, or will that much of the competition or comparative or the 그 극성스러운 이 모든 게 will it help our unification spirit or will it hamper? I think it'll help a lot. I think there are three reasons.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회복됐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단결성.
응? 한국 사람은 분단도 되지만 또 네. 당쟁도 있지만 제포기는 아주 단결성이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 해야 된다면 다 같이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이고, 둘째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는 종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네. 싫어하는 종교가 없어요. That's a good one. 한국 사람은 종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음, 뭐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믿든지 유교 믿든지 현대 세상에 기독교 믿든지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또한 경험으로 우리가 했다 또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유로 빨리 회복됐다는 것을 좀 생각됩니다. 우리가 했다 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역사를 보니까 옛날 문제를 좀 극복했고 또 극복할 수 있다 그거요. 그런 정신이 있다고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12분 좀 빨리 회복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정신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공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where does that strength come from compared to other the races or other countries? 일부는 반도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 한반도이라는 것은 반도이라는 소리가 거의 섬이죠. 그러니까 섬 사람의 정신이 다른 사람 의지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정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을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중국말을 글씨로만 했지요. 중국 배움으로. 옛날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은 라틴어 배우듯이 한국은 옛날에 중국은 좋다고 아주 우수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중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주 독립성 우리 한국말 그 다음에는 그 글씨 후민정음이 나올 때 또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주 특별한 독립성 있는 거예요.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파나마에 계신 장국현 님께서는 교수님 강의는 정말 신선하고 식민사관을 배제한 새로운 해석에 경의를 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 의식을 배제하고 주체 의식을 가지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마음에 간직하고자 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 관계로 제가 여러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준비하는 영상이 준비하는 데인데 뭐냐면은 봉건주의 있잖아요. 제 보기에는 한국에 봉건주의 없어요. 역사상도 없다고. 또한 봉건죄 있다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시민사관입니다. 일본 사람은 봉건주의 했으니까 한국 사람은 봉건주의를 못해가지고 이렇게批评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무너지고 네, 우리 부족합니다. 봉건주의는 좀 여러분처럼 일본처럼 못하는데 근데 봉건주의 있어요. 뭐 신라 말에 고려초에 뭐 봉건주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다 가짜입니다. 오히려 봉건주의 없다. 봉건주의는 후진적인 것이다. 한 것을 아주 이것도 제 한국 역사 시선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봅니다. 예, 저희보다도 항상 저희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리비아의 홍석정 위원님 혹시 질문이 있으셔서 손을 들고 계신 건가요? 볼리비아 홍석정 위원님?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위원님? 파나마의 장편입니다. 아, 예. 좀 전에 읽어드린 분이군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아주 정말 잘 들었고 너무 감명받았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생각해왔던 일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혹시 책으로 내셨거나 혹시 내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는데. 책으로 출판하실 계획이 책으로? 네. 예,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위안부 문제 관계 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 코리아넷 거기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글 쓰고 또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중남미 협의회 멕시코 이감배 위원님께서 마크 피터슨 교수님의 해석이 너무 재밌고 또 깊은 공감이 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및 4개 협의회 합동 통일 강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통일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바람은 계속될 것입니다.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며 저희 공식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피터슨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직 안 나셔